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 군대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가 해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로 와 주십시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 꼭 지켜내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못 막으신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못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달려왔냐. 그래요. 저도 그날 씻고 있었어요. 씻고 있었는데 자려고 그거 보고는 달려왔습니다. 100km 넘게 발바라 달려와서 다 막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담을 넘고 저는 몸싸움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목숨 걸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못 막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요.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기관의 일부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가장 1차적인 책임이었던 여러분이 뚫린 것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는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 요구했던 쌍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특검법에 대해 뭐라고 떠들었냐면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은 국회가 논의해달라라면서 여야가 타협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특검법의 경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 여야가 타협한 협상을 시작하라면서 마구 떠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자신이 대체 왜 윤석열을 대신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는지도 모른다는 듯이 현실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 일본이 아주 신나게 바다에 버리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도 과학적으로 다 검증되고 있다라면서 깨끗한 물이니까 마셔도 되는 물이라고 얘기해왔고, 그리고 의료 대란 문제나 물가 문제, 경제 문제 등등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막 가르치려는 듯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왔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기대했던 것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 신세니까 마지막으로 일말의 양심이라도 갖고 국민들과 이 나라를 지켜내주길 바랬지만, 하지만 이젠 윤석열과 함께 그곳으로 가야만 할 상황이 됐단 거죠. 지연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지연이 잘 안 되고요. 쟤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공수처가 2차 출석이고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마 거절하면 체포영장 받을 거예요. 근데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8시간 안에 구속을 해야 돼요. 48시간 안에 구속하고 한 달 안에 기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빨라져. 저 등신 같은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는 거야. 박근혜 때도 3월에 끝이 났어. 박근혜 때도. 근데 박근혜 때는 복잡했잖아요. 이거 단순해. 내란이 아니야. 딱 이것만 해야 되는데 4월 달까지 끝나고요?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전에 영입했던 인재영입 4호 박선원 의원이 오늘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터뜨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나 현실 파악을 못하는 인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그동안 국정원 기조실장과 1차장을 거치면서 정보 소식에 밝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지금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라면서 계엄 때 투입된 정보사 블랙요원 상당수가
이유가 아직도 원대 복귀를 안 하고 있다. 이제라도 블랙 요원들은 자대에 복귀해달라. 더 이상 무의미한 임무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임무 종료 지시가 없지만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고 설명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707 특임대에 찍힌 영상 다들 보셨을 텐데 707 특임대는요 세계 5위 군사력을 지닌 나라의 최상위 전력이에요. 초특급 전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UDT, 그다음에 미국의 그린베레, 네이비실, 영국의 SAS, 프랑스 웨인부대, 튀르키예 특수부대 등등과 함께 세계 10대 특수부대 안에 들어가는 부대예요. 707 특임대가요 창문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데 2초 걸려요. 그리고 건물 내부를 진압하는데 1분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병기들입니다. 그런데 국회 진입할 때 창문 깨는 거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깨고 있어요. 그리고 창문 깨고 들어가고 나서 안 들어간 사람이 총을 건네주고 총을 받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한 명 이렇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일부러 그래요. 당연히 이거는 국회 본청 장악에 실패하기 위한 의도적인 태업이죠. 그러면 태업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다 눈치코치가 백단이에요. 군인 한 명 한 명이 뭐가 되고 안 되는 일인지 다 아는 거예요. 다 눈치 주고받으면서 상식적으로 다 쓱 보면 아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랑 몸싸움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총을 안 쏴도요 시민들이랑 진심으로 몸싸움 했으면 다 전멸이에요. 거기 시민들이랑 몸싸움 할 때도 밀었다가 밀렸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미국 프로레슬링 WWE를 한 거예요. 알아서 즉석에서 짜고 친 거죠.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블랙 요원들이 아직 자대 복귀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의원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비상계엄을 발령할 때 이미 부여받은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야 하는데 그런 지시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블랙 요원들은 직속상관 말이 아니면 안 듣는다. 직속상관으로부터 쭉 올라가는 지휘와 개선 라인이 끊겨버렸는지 복귀 명령을 듣지 못해서 이들이 아직 복귀를 안 하고 임무 수행을 위한 대기 상태에 있다고 본다라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 요원들이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서도 박선원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대한민국과 한미 관계 등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임무가 아닌가 싶다. 내부 테러 등의 지시를 받은 것 같다. 이분들이 전투복이 아닌 일반적인 옷을 입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다. 제가 해외와 북한을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 할 때 이분들의 능력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방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대로 돌아가 달라, 무기도 반납해 달라고 박선원 의원은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계엄과 관련돼 동원됐던 모든 인원은 복귀를 했고 총기도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방부는 평시에 활동하는 블랙 요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니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1공수 특전 여전단이 최근 한국은행에 저격수가 포함된 부대를 보내려 했던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던 것입니다. 참고로 KBS는 오늘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1공수 특전 여전단이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시설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보도했는데요. 그러니까 KBS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자면 1공수는 지난 13일 한국은행 내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하겠다며 진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테러 발생에 대비해 국가 중요 시설을 점검하고 자료를 최신화하기 위해서란 설명이었지만 저격수와 폭발물 처리반까지 동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국은행에선 시설 대테러 점검은 통상 관내 경찰서와 다른 군부대가 진행해온 데다 이미 마친 상태라며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격수와 폭발물 처리반까지 동원됐다는 것이 단순한 점검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고 게다가 계엄령 여파가 다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 군부대의 불분명한 진입 요청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불안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느끼고 있을 분노와 탄식, 아주 대변이라도 하듯 쏟아내는 이현주 의원의 사이다 같은 호통 전해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힘을 내서 방송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자부 장관님. 네. 네. 지금 오늘 의원님들이 대부분 그날 12.3 사태 때 당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은 아까 현안 보고에서 주로 경제 현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긴 이유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네. 그죠? 12.3 사태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현안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왜 12.3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그래서 이해 못 하십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물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그 사태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킨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상적인 그죠? 국무회의가 있었으면 아마 네. 국무회의에서 고성이 오가더라도 거기서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막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물론 국회가 다행히 막았지만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 분야만 열심히 하는 그냥 전문가 기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헌법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수사 중이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서 나는 그것의 당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헌법상의 요건을 모르십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즉시 통지라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그 발동되는 경우에는 즉시 절차적인 거고요. 실질적인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습니까? 그날 누가 봐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서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을 못 막아서 이 난리가 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날 국회에 난입한 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서 난입하라고 하고 체포하라고 하니까 문을 깨고 들어오긴 했는데 차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군인들과 그 사령관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인생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중죄를 지고 내란죄 공범으로 전부 다 큰 중형벌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이 군대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이거를 여러분이 못 막으신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못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달려왔냐. 그래요. 저도 그날 씻고 있었어요. 씻고 있었는데 자려고 그거 보고는 달려왔습니다. 100km 넘게 밟아라 달려와서 다 막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담을 넘고 저는 몸싸움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목숨 걸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못 막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의 단순한 내란 공범 유무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가 아니에요.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기관의 일부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가장 1차적인 책임이었던 여러분이 뚫린 것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장관님이 안 가셨잖아요. 근데 국무회의에 못 안 갔습니다.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연락은 받으셨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그 누구한테 언제 받으셨습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제가 급하게 택시 타고 가다가 중간에 혹시 총리한테서 네. 그날 미리 연락 받으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8시나 9시 전혀 없었고요. 그 대통령실에서 연락 받았을 때도 무슨 사안인지 모르고 저희는 밤늦게 소집이 돼서 저희는 이제 저쪽 외국이랑 이렇게 협의를 할 때는 밤늦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외국이랑 무슨 이런 게 터졌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관님이 제가 요금 말씀드릴게요. 장관님도 안 가셨지만 나중에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TV로. 네. 그러면 뭔가 발버둥 치셨어야 됩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시잖아요. 네, 다 공동 책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